1조 송기수입니다. 오늘은 멀티 프로세스를 이용한 다중 접속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중 접속 서버에는 멀티 프로세서, 멀티 플래싱, 멀티 스레딩 같은 다중 접속 서버인데 오늘은 그중 멀티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프로세스는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세스 생성 함수는 PID_T 즉 포크 함수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으며 성공 시 프로세스 아이디를 반환하고 실패 시 -1을 반환합니다. 코드에서는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PID 인자를 통해 자식 프로세스는 0일 때 인식하도록 약속하였습니다. 좀비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 상황에서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이 안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자식 프로세스의 일이 끝나고 종료하는 상황인데 부모 프로세스가 그걸 알지 못하여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메모리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비 프로세스의 생성 이유는 인자를 전달하면서 익시트를 호출하는 경우나 메인 함수에서 리턴문을 실행하면서 값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하는 시점은 부모 프로세스가 다시 작동하는 시점에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좀비 프로세스를 소멸하기 위한 두 가지 함수는 첫 번째로 wait 함수와 두 번째로 wait PID 함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따가 실습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핸들링의 사용 목적은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라는 상황 발생 시 특정 함수의 호출을 운영체제에 요구하는 것을 시그널 핸들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 등록 함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시그널 함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따 실습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는 프로세스의 생성, 그리고 좀비 프로세스의 발생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법, 그리고 시그널 핸들링, 마지막으로 다중 접속 에코 서버의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크 함수를 호출하여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이 먼저 PI_T라는 것을 통해서 PID라는 프로세스의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PID는 포크를 통해서 아까 생성된 PID라는 공간 안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아래의 이 부분에서 PID는 0, 즉 자식 프로세스일 때와 그리고 else, 즉 부모 프로세스일 때의 연산 차이가 납니다. 이는 결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서로의 다른 연산자를 가져 다른 결과값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임의적으로 만들어 한번 확인해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제에 대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보면은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먼저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그 부모 프로세스의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임의로 30초 동안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식 프로세스는 먼저 일을 끝내고 종료해야 하지만 부모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몰라 자식 프로세스는 좀비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PS AU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먼저 그 예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 후 PSAU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Z 플러스 즉 좀비 프로세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의 실습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식 프로세스의 ID 값입니다. 그 후 이에 대한 해결법인 wait를 이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함수에서 먼저 스테이터스라는 값을 선언해주고 wait 함수를 통해서 좀비 프로세스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실습과 마찬가지로 부모 함수에서는 슬립 함수를 통해서 작동을 정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습에서는 좀비 프로세스가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wait PID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wait PID 함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작동하지 않아 이 while문이 블로킹 된다면 이 15초간 지연된 상황에서 이 슬립 3세컨드는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 블로킹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3초에 한 번, 즉 15초간 5번이 실행됨을 실습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번이 실행됐습니다. 이는 즉 블로킹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그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그널 핸들링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실습을 통해 확인하고자 그에 대한 예제의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드입니다. 현재 타임아웃 그리고 키 컨트롤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시그널 함수를 통해서 타임아웃과 키 컨트롤이 호출됩니다. 이를 통해서 밑에서 나온 슬립문을 통해 100초간 대기하지 않고 바로 실행이 종료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그널 핸들러가 없었더라면 웨이트 상태에서 100초씩 총 3번 300초를 대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코드에서 봤듯이 2초마다 알람을 울려서
핸들러를 호출하여 봐도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그널 핸들러 역할을 해줄 다른 함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그 액션 함수는 먼저 코드를 확인해 보면 먼저 아까와 같이 알람을 울려줄 타임아웃 함수가 있고, 이는 이 act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호출되며, 얘는 시그 액션 함수 안에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시그널 핸들링을 통해 좀비 프로세스가 소멸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핸들러 역할을 해줄 웨이트 함수를 내포하고 있는 리드 차일드 프로세스 함수가 있습니다. 이는 act라는 구조체를 통해 호출되고 있고, 실제로 생성되는 두 개의 프로세스에서 좀비 프로세스화가 될 자식 프로세스의 좀비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접속 에코 서버에 대해서 구현해 왔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번호는 9111번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두 개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다 다중 접속됐으며, 둘 중 하나의 접속이 끊기지 않고도 둘이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